안녕하세요, 태산입니다. 모든 액세서리를 착용하시는 분들께 주의 말씀드립니다. 연애운을 끌어준다고 알려진 이 팔찌 혹시 착용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겉보기엔 예쁘고 의미 있어 보여도 일부 제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장기간 착용 시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가격은 몇 위안 정도로 매우 저렴하지만 925 실버 또는 S925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저급 귀걸이 중 상당수는 실제로는 구리 합금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는 보도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부 상인들은 니켈 도금 합금이나 중금속이 함유된 제품을 진짜 은으로 속여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런 제품은 겉으로 보기엔 진짜 은처럼 보여 쉽게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런 귀걸이를 착용할 경우 가볍게는 피부나 귀를 뚫은 부위에 염증이나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고 장기간 착용 시에는 일반인보다 발암 위험이 수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조 액세서리, 큐빅 귀걸이, 도금 팔찌 혹시 한 번쯤 구매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생각보다 더 큰 위험에 노출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스펙트럼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저가 액세서리에는 니켈 56%, 구리 24%, 카드뮴 30%와 같은 유해 금속이 포함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상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니켈 화합물은 1급 독성 물질입니다. 금속 니켈은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 2B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액세서리를 장시간 착용하면 땀과 접촉하면서 니켈이온이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스테인리스 스틸 제품에도 니켈은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안정된 합금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니켈 이온이 쉽게 방출되지 않습니다. 반면 도금된 저가 액세서리나 모조 제품은 그 구조가 불안정해 니켈이온이 쉽게 분리되어 피부에 직접 침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작년부터 저희 보수통에는 수많은 가짜은 액세서리에 대한 검사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 알루미늄 합금, 구리 합금 등 말 그대로 금속 원소 주기율표에 나오는 거의 모든 금속이 총출동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이고 화나는 것은 이 중 상당수 제품에서 카드뮴, 니켈 등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은은 금보다 훨씬 저렴한데 그걸 굳이 왜 가짜를 만들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정은은 1g당 약 10위안 정도이며 20g짜리 은팔찌 하나를 정상적인 방식으로 제작할 경우 공임까지 포함해 300에서 400위안이 듭니다. 하지만 만약 그 은팔찌를 값싼 금속 합금으로 만든다면 제작 비용은 단 몇 위안에 불과합니다. 즉 수십 배의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1급 발암물질이 9,000배 초과라니 이건 사실상 독을 넣은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악의가 있어야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걸까요? 문제가 된 925 실버 귀걸이 검사 결과 은은 단일 %도 포함되지 않았고 오히려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의 9,000배를 초과해 검출되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중공 관영 방송이 보도해 준 점은 정말 다행이지만 소비자들이 진짜 알고 싶은 건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유독한 액세서리가 어떻게 버젓이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판매될 수 있는가? 감독기관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말 아무도 규제하지 않는 것인가? 우리가 그동안 식품 첨가물이나 의류의 포름알데히드를 걱정하고 있을 때 정작 더 가까운 곳에서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제는 매일 착용하는 액세서리조차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본토에서는 수는 귀걸이를 착용한 여성들이 피부에 붉은 반점과 수포가 발생해 병원을 찾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의료진의 진단은 모두 액세서리성 피부염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여러 제품 평가 전문가들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이른바 S925 수는 귀걸이를 무작위로 검사한 결과 대부분의 귀걸이가 은과는 전혀 무관한 제품이었던 것입니다. 실제 성분은 값싼 합금 또는 기타 저가 금속이 대부분이었고 일부 제품에서는 믿기 어려운 수치가 검출됐습니다. 니켈 방출량은 기준치의 61배 초과했으며 카드뮴과 같은 1급 발암물질은 1179배 초과했으며 심지어 카드뮴이 9000배 초과된 귀걸이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한 품질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신체에 직접 닿는 제품에서 중금속 중독 수준의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귀걸이의 바늘 부분도 은으로 되어 있나요? 네, 거의 대부분 은으로 제작된 제품입니다. 보시면 카드에도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착용해도 알레르기 같은 건 생기지 않겠죠? 네, 일반적으로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래 착용해도 괜찮을까요? 피부에 염증이 생기거나 하지는 않겠죠? 네, 정말 안심하셔도 됩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사금 맞죠? 이 제품은 10위안짜리인데요. 모든 액세서리 뒷면에 S925 은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고객분들께 소개하실 때는 그냥 순은이에요 라고 말씀하셔도 괜찮고요. 강철 재질의 각인도 찍혀 있어요. 대량 주문하시면 원하시는 문구로 맞춤 각인도 가능합니다. 초기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 금색 액세서리들은 도금층의 두께가 전반적으로 매우 얇아서 사실상 도금 제품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런 도금 제품은 장시간 착용하면서 마모가 되면 안쪽의 베이스 소재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이스 소재에 카드뮴이나 니켈과 같은 유해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한 경우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은은 산화되면 색이 변한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은 92.5%에 구리 7.5%를 섞어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죠. 하지만 최근 소비자들은 변색되지 않는 은 액세서리를 선호하게 되면서 이른바 변색 방지 은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일부 상인들은 독일산, 미국산 또는 특수 도금 기술로 처리된 제품이라고 온라인에서 선전하기 시작했으며 그 기술이 매우 뛰어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제품들에 사용되는 원소들은 주기 율표에 모두 나와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금속들입니다. 그리고 무독성이면서도 최적의 효과를 내는 재료는 오히려 은보다도 더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상업적으로 선택 가능한 재료는 어디까지나 가격과 안전성 사이에서 타협한 금속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석 업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블로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악덕 상인들이 니켈 함량이 높은 액세서리를 파는 건 그래도 양호한 편이라고 합니다. 피부 알레르기 정도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유럽 국가들에서는 니켈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서 그럼 결국 남는 건 카드뮴입니다. 카드뮴은 독성이 매우 강하고 발암 물질입니다. 카드뮴 함량이 단 0.01%만 넘어도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출된 수치는 90% 이상이 카드뮴이었는데 어째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높게 나왔을까요? 그건 바로 검사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검사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파괴 검사로 이는 표면만 검사하고 내부는 검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액세서리는 925 실버 인증서가 있더라도 사실상 겉면만 925 실버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파괴 검사인데 이는 내부까지 분석해야 해서 제품에 손상이 갑니다. 비용도 들기 때문에 보통 브랜드 제품에만 사용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샘플 검사이기 때문에 알기 어렵습니다. 이렇듯 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 파는 액세서리는 저렴하고 윤기까지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그 이면에는 매우 큰 위험이 숨어 있는 셈입니다. 이번에 밝혀진 사례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정보에 속합니다. 카드뮴이 90% 이상 함유된 은 액세서리가 한 건이라도 드러났다는 것은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우려되는 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제품들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소비자들의 손에 쥐어지고 피부에 닿고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위험하고 무서운 실체일지도 모릅니다. 925 실버 액세서리, 그러니까 목걸이, 반지, 귀걸이, 귀찌 같은 제품들 많이 보셨죠? 925라는 숫자의 의미는 다들 아실 겁니다. 은 함량이 92.5%라는 뜻인데요. 그럼 실제로 이걸 녹이면 어떤 모습일까요?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은 방금 열 처리를 마친 9999 퓨어 실버 주전자 본체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손님이 가져오신 925 실버 액세서리를 녹인 결과입니다. 두 가지를 나란히 비교해보시면 은의 순도에 따라 품질 차이가 얼마나 큰지 눈으로 보셔도 확연히 느껴지실 겁니다. 손님 한 분이 디자인 교체를 위해 은 제품 몇 점을 가져오셨는데 그중 하나가 가짜 은으로 판별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짜 은 제품의 위험성과 특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한 가짜 은의 조합, 첫 번째, 주석과 아연. 색상은 진짜 은과 매우 비슷해 쉽게 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면이 조잡하고 주름이 많으며 녹는 점이 낮아 불에 태우면 검게 변하고 갑자기 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절대 집에서 가스레인지로 테스트하지 마세요. 두 번째, 구리와 니켈. 가장 흔하게 쓰이는 가짜 은 조합입니다. 재질이 단단하고 바닥에 떨어뜨리면 맑은 금속 소리가 납니다. 불에 태우면 검게 변색되지만 제품에 925 스탬프를 찍어 정은처럼 속여 판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925 실버 제품은 가짜가 많이 섞여 있는 위험 구역입니다. 이 블로거는 최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짜 은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요즘 판매되는 일부 가짜 은팔찌 귀걸이는 산화되면 검게 변하거나 불에 갖다 대면 오히려 하얗게 변색되는 특징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은과 매우 비슷한 질감을 가지고 있고 손으로 구부려 보면 부드럽고 유연해 진짜 은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금속이 사용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금속의 정체는 바로 카드뮴입니다. 카드뮴은 국제적으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며 음식 섭취, 흡입, 피부 접촉 등을 통해 체내에 흡수될 수 있는 고위험 물질입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겉모습을 진짜 은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카드뮴 함량이 30%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정교하게 만든 가짜 은제품일수록 카드뮴 함유량이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은팔찌들이 돌진한 아기 선물로 자주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아기의 피부는 성인보다 훨씬 민감하고 흡수율도 높기 때문에 위험성은 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 큽니다. 이러한 독은 제품을 판별하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제품을 완전히 태워 내부 구조를 확인하거나 스펙트럼 분석기와 같은 전문 장비가 있어야만 정확한 감별이 가능합니다. 일반 소비자에게는 사실상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오랜 경력의 액세서리 제작 블로거 역시 이러한 유해 가짜 은제품의 확산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소비자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왜 구이오 실버 액세서리는 회수하는 곳이 거의 없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이오 실버 액세서리를 회수하려 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이오 실버 제품의 가짜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의 원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은은 1g에 몇 위안밖에 안 하니까 구이오 실버 액세서리도 아무리 비싸봐야 몇십 위안이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싸게 사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이오 실버 액세서리는 절대 싸기만 한 제품이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구이오 실버는 정가에 판매되는 금과도 같습니다. 가공비, 디자인 비용, 브랜드 가치 등이 더해져 1g당 수십 위안에서 많게는 수백에서 수천 위안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반면 온라인에서 몇천 원에 팔리는 구이오 실버 제품들은 거의 99%가 가짜라고 봐야 합니다. 전부 다 짜고 치는 각본이에요. 925 은이 999 은보다 더 반짝인다고요? 과학적으로 말이 됩니까? 우리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48위안에 산 이 목걸이 진짜 은이야. 그래서 제가 직접 성분 검사를 해봤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구리 성분이 무려 76%나 포함되어 있었고 그 말은 곧 판매자가 은 도금조차 하지 않고 그냥 48위안 중에서 40위안을 통째로 챙긴 셈이라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제품 안에서 아연과 니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는 점이에요. 이걸 오랫동안 착용하면 두통, 알레르기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카드뮴은 WHO와 I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인체 내 축적되는 중금속 독소로 우리 몸은 스스로 이를 대사하거나 배출할 수 없습니다. 장기간 노출 시 신장, 뼈, 호흡기, 생식기 등 여러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액세서리를 통해 카드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값싼 귀걸이나 반지 등에 포함된 카드뮴은 땀에 녹아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귀걸이를 착용한 귀에 상처가 있거나 귀걸이 구멍이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라면 카드뮴 독성이 상처를 통해 직접 몸속으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카드뮴은 인체 내에 최대 10년에서 30년까지 축적될 수 있으며 신장 손상이나 뼈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폐암과 신장암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니켈은 강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붉은 북이나 수포를 일으키기 쉬우며 반복적으로 접촉할수록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은 신경계에 악영향을 주며 특히 어린이의 지능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이처럼 저가 액세서리에서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낮은 원가 대비 높은 이익 구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연합금, 백동, 심지어는 공업 폐기물 재활용 금속으로 만든 가짜 은제품은 제작비가 단돈 1에서 2위안 수준이지만 판매가는 9.9위안으로도 상당한 이윤을 남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카드뮴, 납, 니켈 같은 금속들은 액세서리의 광택과 경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 양심 없는 업자들이 더욱 이를 선호하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거 하나에 얼마예요? 하나에 69위안이에요. 순원인가요? 999 눈꽃 은이에요. 순은은 아니고요. 순도가 조금 낮아요. 999 눈꽃 은이요? 그럼 제가 사서 검사해 볼게요. 네, 검사하셔도 괜찮아요. 이건 999 제품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묘은이라고 해서 전통 공예 은 액세서리예요. 그럼 결국 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은은 들어있지 않아요. 그냥 장식용 공예품이에요. 공예품이랑 은 액세서리는 전혀 다르죠. 안에 인체에 해로운 금속이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금이라는 건 뭔가요? 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금엔 금이 들어있지 않아요. 금은 들어있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은이 사실 그렇게까지 비싼 금속은 아닙니다. 오늘 기준 은 시세는 1g당 약 12위안 정도입니다. 즉 한근 500g 기준으로 보면 원재료 가격이 6,000위안을 넘는 셈이죠. 반면 가짜 은 제품에 사용되는 재료는 대부분 구리, 철, 알루미늄 같은 저가 금속입니다. 예를 들어 구리는 한근에 수십 위안, 알루미늄은 그보다도 저렴해서 몇 위안밖에 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진짜 은의 원가는 한근에 6,000위안 이상이고 가짜 은의 원가는 한근에 수십 위안, 심하면 몇 위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가짜 은 액세서리들이 실제로는 순은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대 100배에서 170배 이상의 폭리를 남기는 셈이죠.
순은이라면 불에 가열했을 때 흰색이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시커멓게 변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이건 보세요. 불만 닿아도 금방 녹아버립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되는 건 전부 가짜입니다. 이것도 한번 보세요. 불을 가까이 대면 금방 까맣게 변하잖아요. 전부 진짜 은이 아닙니다. 예전에 아이들한테 껴줬던 것도 이거랑 비슷했는데요. 그럼 그것도 순은이 아니었던 건가요? 정확히 알기 위해선 불로 직접 지져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판매자가 저희 제품은 진짜 은도금이고 진짜 금도금입니다 라고 보장하더라도 결국 그 제품이 당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 이해되시나요? 중국 국가표준 GB3202에 따르면 금도금 액세서리의 표면 도금층 두께는 0.5 마이크로미터 이상, 은도금 액세서리는 2 마이크로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보다 얇을 경우 값싼 합금 재질 안에 포함된 여러 유해금속 성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저가 합금에는 니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는 단추나 지퍼 등의 부위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니켈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 금속으로 일반인의 경우에도 10에서 15%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즉 100명 중 10에서 15명에게는 직접적인 건강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블로거는 소비자들이 가짜금, 가짜은 제품을 피하려면 무엇보다 싼 맛에 산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싼 것만 쫓다가 크게 손해본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며 최소한 이런 마음가짐만이라도 갖고 있으면 양심 없는 상인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순금이나 순은 같은 정품 귀금속을 구매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며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면 차라리 순동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했습니다. 순동은 비교적 안전하고 안정적인 금속이기 때문에 최소한 건강을 해칠 위험은 없다는 것입니다. 블로거는 또 한 가지 충격적인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검사기관조차 조작이 가능한 구조이며 일부 소규모 작업장에서는 소액만 내면 가짜 검사 보고서를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실제로 검사를 보내지 않아도 정식 검사 보고서처럼 위장된 문서를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어 소비자들은 문서만 보고는 진위를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국가 인증서가 있다고 해서 유해 성분이 전혀 없다는 보장은 되지 않습니다. 인증서가 있어도 실제로 유해 물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결국 건강과 생명은 자기 책임 아닐까요? 여러분이 착용하는 금, 은, 액세서리를 한 그릇의 란주국수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단순히 저렴하고 흔하다고 해서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몸에 직접 닿는 물건입니다. 진지하게 고민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몇십 위안짜리 액세서리 정말 안심하고 착용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말을 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겠죠. 내 돈으로 내가 사는데 무슨 상관이냐고요. 맞습니다. 선택은 개인의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건강을 위해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록 중국 내에는 이미 액세서리 유해 원소 함량 제한에 대한 국가 표준이 존재하여 카드뮴, 니켈, 납 등의 함량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지만 액세서리는 여전히 3C 강제 인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현재 중국 본토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는 티타늄강, 합금 등 불분명한 소재로 표기된 상품들이 여전히 대대적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많은 판매업자들은 공장 보관 서류를 이유로 품질 검사 증명서를 제공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상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소비자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화학 성분이 섞인 두유 한 잔을 마시고 림프선 고기로 만든 만두 하나 먹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전 내내 열심히 일한 뒤 점심에는 몇 년씩 냉동 보관됐던 좀비 고기로 만든 밀키트 음식을 먹습니다. 오후엔 식물성 유지로 만든 혼합 밀크티로 잠시 기운을 내고 썩은 과일을 골라 만든 과일컵으로 비타민을 보충합니다. 아이를 데리러 가는 길에는 전분으로 만든 가짜 뼈가루 소시지 2개를 사 먹고 저녁에는 10에서 20위안짜리 합성육과 약물에 절여둔 상한 채소로 만든 볶음 요리를 먹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하수구 기름으로 만든 마라탕을 야식으로 주문하죠. 이렇게 하루하루가 마치 저승사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 같은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블로거는 결국 참지 못하고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지금까지 버텨온 건 정부의 단속 덕분도 아니고 상인들의 양심 때문도 아니며 의식주 환경이 개선돼서도 아닙니다. 그저 중국인의 생명력이 유난히 질겨서 살아남은 것뿐입니다. 도대체 누가 제게 말해줄 수 있나요? 요즘 세상에 정말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기나 합니까? 왜 정부는 매번 단속을 강화한다고 홍보하면서도 가짜 상품은 여전히 시장을 뒤덮고 있는 겁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